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화요일 나우경제 브리핑의 양혜선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620선의 약보합 수준에 머물렀지만 지금 현재는 1610선 중반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조정 소식과 또 전일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코스피 지수 하락하며 출발을 했는데요. 점차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전장 내내 1620선에 지키는 견조함을 보였지만 현재는 하락폭을 확대하면서 1610선 중반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8.44포인트 하락하는 1618.66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0.01포인트 상승하는 512.3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는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199억 원, 개인 120억 원가량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만이 사고 있는데요. 기관은 343억 원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6억 원가량 팔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기관이 각각 70억 원, 51억 원가량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소폭에 팔고 있습니다. 640계약 정도 팔고 있는데요. 점차 매도의 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 모두 매수 우위에 있습니다. 합계 367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모두 하락합니다. 이 대형주의 하락폭이 그중에 가장 큰데요. 0.6%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팔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중형주는 0.23%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소형주가 0.05%가량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르는 업종들 딱 세 업종뿐입니다. 운소창고가 0.43%가량 소폭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섬유의복도 0.17%가량 올라가고요. 유통업도 0.12%가량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외국인의 대량 매도로 인해서 1.5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종이목재는 1.07% 하락하고 있고요. 건설업은 0.95% 밀리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업과 제조업 모두 0.7%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료정밀도 0.5%가량 밀리고 있고요. 보험업 등도 0.6%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8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보합권에서 소폭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 업종의 하락이 점차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에 기관까지 물량 출회에 나서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는 0.36%가량 밀리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는 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전력 0.6% 밀리고 있고요. 신한지주, KB금융 모두 0.8%, 0.7%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LG전자도 2.56%가량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텔레콤 1.4%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하나 SK카드 출범에 대한 증권사의 긍정적인 평가에 힘입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는 0.9%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이닉스는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4.32%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올 하반기 LCD 시장 공급 과잉 우려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금융 0.73%로 조정받고 있고요. LG도 1.5% 밀립니다. 오늘 신세계 유통주는 0.57%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롯데쇼핑은 현재 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물산 0.68% 소폭 오르고 있는 가운데 삼성화재와 KT엔진은 약보합권에서 소폭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NHN 오늘 0.57%가량 오르고 있고요. 기아차도 0.47%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0.8%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행 0.37% 올라가고요. 삼성전기 오늘 0.5%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2.17% 하락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0.6%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메가스터디가 0.3% 상승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개혁 발언으로 교육 관련주가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1.7%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다음은 1.68%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CJ옵션핑 1.68%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성강밴드도 2.7%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오이즈게임즈는 1.07% 오르고 있고요. 오늘 SK컴즈가 3.3%가량 큰 폭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도 1.1%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GS홈쇼핑도 오늘 0.94%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섬트럭터미널도 0.65%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멜파스는 1.05% 조정받고 있고요. LC디스텍 4.34%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화이텍 0.7%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KH바이오텍은 2.18% 조정받고 있고요. 평사는 3.15% 상승합니다. 현재 시각 코스닥 지수 0.21포인트 상승하는 512.4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달러 영향과 또 약보합으로 막아간 뉴욕 증시의 영향 탓인가요? 우리 코스피 약간의 조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시장 계속적으로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 올리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도 시장 그런 흐름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외국인들의 현선물 동반 매도가 나타나면서 시장의 수급상으로 부담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되는 미국 고용 지표들이 현재 시장의 예상치 자체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단 미국 증시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감이 오늘 코스피 지수의 약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유독이 살펴볼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중국 증시의 급변에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외국인의 선현물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지금 매도로 돌아서긴 했지만 그 매도의 양이 크지 않거든요. 이 방향성에 대해서도 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시장의 베이시스 안정화 지속 여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후장은 어떤 것들을 체크하면서 꼼꼼하게 봐야 할까요? 네. 매번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짚어주고 계신데요. 일단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외국인들 전일까지 현물 시장에서 5거래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오늘 매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외국인들의 기조적인 매수세가 현저히 둔화되거나 또는 매도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국내 외국인들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미국 시장 내 유동성이 최근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사실상 출구 전략의 첫 단추를 끼움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의 투자 유동성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국내 외국인들의 순매수에도 상당 부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제 큰 기대를 걸기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마음을 놓아줘야 될 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집중적으로 순매수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약세의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 오늘 같은 날엔 정말 투자 전략을 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연구원님께서도 증시의 체력이 다 됐으니 지난주까지 현금을 늘려가라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세워주셨는데요. 하지만 금요일에 빠진 부분을 어제 사실상 채워줬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단기 매매도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단기 매매 참 쉽고도 어려운 게임인데요. 일단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코스닥 시장 내 개별 종목들은 또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지금처럼 변동성을 수반한 박스권 장세 움직임을 지속하게 될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 내 개별 종목 그리고 세력주들의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정말 매매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가감하게 편승해서 매매하는 전략도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고 접근하시는 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고자 하는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 일단 지금은 주식 살 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을 기다려서 현금 비중을 늘리고 향후 시장이 본격적인 바닥 확인 이후에 재반등하게 되는 2분기 중에 시장은 주식을 살 수 있는 여러 차례의 충분한 기회들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아쉽지만 수익난 종목들을 점차적으로 정리해가면서 이제는 시장을 놓아줄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쉬어가는 것도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오후장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하시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면 또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이제 매번 그 장주 움직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데요. 일단 사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장주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 뚜렷한 방향성이 없고 오전장과 오후장이 다른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오전장이 오르면 오후장에 조정받고 오히려 오전장에 강하면 오후장은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투자 심리가 불안하고 사람들이 추세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재 코스피 지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 이러한 약세 기조가 일단 미국 시장 내 주 후반 발표될 경제 지표들의 악화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수는 저점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기 매매로 짧은 수익을 얻기보다는 편안하게 이제는 시장을 간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번 종목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되는 장이 없을 때는 종목을 보지 않는 게 현금을 지키는 전략도 오히려 수익 확보의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중국이 경기 선행 지수가 이미 하락한 데 이어서 또 이제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의 하락 반전도 예상되므로 이제 현금 비중을 늘리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증권의 원상필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1.16%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중국 상해 종합지수 1.76%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항생지수 0.94%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홍콩 H지수도 오늘 1.07% 하락하고 있고요. 대만 지수가 소폭 하락합니다. 0.36% 밀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지수 2.35%가량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싱가포르 지수 0.33% 밀리고요. 호주 지수도 0.5%가량 하락합니다. 아시아 증시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중국 증시 중국 정부의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또 금융주들 주도로 하락하며 마감을 했는데 오늘 장도 역시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 1.75% 하락한 2,950선에 지금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지준율 인상 이후 처음으로 열린 시장에서 큰 급락세를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지금 아시아 증시 동반 약세 속에서 지금 시장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2,950선에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지금 대출 자금에 대한 증시 유입 규제책이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금융당국이 개인과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유동자금 대출관리 잠정 방안과 개인 대출관리 잠정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시중에서의 대출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증시에서는 이러한 것들로 인한 유동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지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반면 지금 철도부에서는 1월 철도 건설 투자가 70%나 증가하면서 관련 업체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1월 총 고정자산 투자 비용 가운데 약 40%에 달하는 비중이 철도 건설 투자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철도 관련 업종들 보합권 내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러한 약세 움직임이 계속되기보다는 단기 출렁임 이후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될 확률은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2,900선의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2,950선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가 모두 중국 증시의 움직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긴 연휴를 끝내고 나서 이 본토 증시의 향후 흐름에 대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본토 증시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950선의 지지 이후에 다시금 상승 추세에 전환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본토에서 3월 달에 선물지수 도입에 따른 시장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급락세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재할인율의 인상 그리고 중국에서의 지준율 인상 등 출구 전략에 대한 조기 시행에 대한 우려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 또한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악재와 호재가 지금 꾸준히 맞물리는 가운데 시장에서 어떠한 부분이 더 시장에서 부각될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설 연휴 이후 지금 전략 후광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2월 달에는 약세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3월 달 시장에서 노출되어 있는 악재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다시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적인 약세보다는 기간 조정 이후 다시 강세 움직임이 보일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음에 따라 또 금리 인상의 영향이 적을 것이다라는 예상 속에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장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 마감 시황과 함께 오후장 전망도 전해주시죠. 예,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1.16% 하락한 1280포인트대 장 마감했습니다. 전일 2.74%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 마감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차익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시아 증시의 동반 약세 속에서 일본 증시 또한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신일본, 제철 같은 철강 대기업들의 철강 기업
생산량이 10에서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철강 수요가 수요의 증가에 따른 시장에서의 영업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행에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계속적인 억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면서 디플레이션 우려의 감소 또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일본 정부에서 꾸준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고 또 언제든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언급을 나오면서 시장에서 큰 급락세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 1300선의 지지가 안 됐을 경우 다시금 또 하락 추세로의 전환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1300선의 지지 여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포스코가 단독 인수 후보로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자산관리공사가 내일 오후 5시까지 대우 인터내셔널 인수의향서를 접수받을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도 마감 시한을 1시간가량 앞두고 접수가 몰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와 산업계 안팎에서는 그간 후보로 거론되던 일부 대기업들은 관심권에서 멀어지는 양상이고 직접적으로 인수 의사를 밝힌 포스코가 대우 인터내셔널 단독 후보로 나서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단독 입찰이 허용될 것으로 보여 포스코가 단독으로 의향서를 접수하더라도 매각 작업은 무난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미국 애플사가 태블릿 컴퓨터 아이패드의 내달 본격 시판을 앞두고 영화와 TV, 드라마, TV쇼 등 동영상 콘텐츠 가격을 낮추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사는 온라인 매장인 아이튠스에 영화 콘텐츠 8,000개, TV 드라마 쇼 프로그램 5만 개가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영화와 TV 드라마 등의 다운로드 판매 실적은 음악이나 여타 애플리케이션 등에 비해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사는 아이패드 시판이 임박함에 따라 할리우드 영화사나 미국 방송사 등과 콘텐츠 가격 협상에 돌입했다고 시장 전문가들이 전했습니다. 애플은 TV 드라마 등 콘텐츠 다운로드 가격을 편당 1.99달러에서 0.99달러로 낮추자고 제안해 최종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 다이와증권은 오늘 현대자동차의 2월 미국 시장 점유율이 사상 최고치인 4.9%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현대차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이와는 미국 자동차 전문지를 인용해 리콜 논란에 휩싸인 도요타의 2월 미국 시장 점유율이 14.1%에서 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하면서 현대차와 포드, GM은 점유율을 늘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상트로 등 소형차를 주로 생산하는 인도 법인이 현지에서 수출한 자동차가 100만 대를 넘어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정부가 임금 피크제를 고려한 한 공공기관의 일률적 정년 연장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층 신규 채용을 막는 등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임금 피크제와 결부된 정년 연장을 일정 부분 허용하되 무분별한 정년 연장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까지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표준 모델을 통해 임금 피크제 자체는 물론 이와 연계된 정년 보장이나 정년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8.98포인트 하락하는 1618.18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지 0.37포인트 상승하는 512.6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 지켜볼 것들이 많습니다. 중국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외국인의 선여물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시장의 베이시스의 안정화 지속 여부도 꼼꼼히 살피면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